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간브리핑 211호에 게재된 현실 공간의 DX가 시작되는 인간과 로봇의 공생사회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10월 1일자 26에서 39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등을 배경으로 일본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진해온 로봇의 사회 구현이 최근 반년 사이에 실용화를 향해 단숨에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의 변혁으로 택배, 물류, 음식점, 사무실 등의 모든 장소가 사람과 로봇의 상생을 전제로 재설계되어 로봇의 활용이 디지털 혁신의 도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 속에 로봇이 녹아드는 인간과 로봇의 공생사회를 향한 현황과 과제를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코로나19로 단숨에 로봇의 보급으로 인해 규율 정비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노동력 부족 및 감염증 대책으로서 비접촉, 비대면의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인간을 대신하여 사람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이나 운영 규율의 정비도 진행되어 로봇과 공생하는 거리의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쿄 주오쿠의 고층 맨션 오가와바타 리버시티 21은 조선소 부지를 재개발하여 녹음이 우거진 지역 일대를 로봇타운으로 만들어서 1인승 자율주행 로봇과 택배 로봇 등을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ZMP는 제1탄으로 1인승 자율주행 로봇의 무제한 탑승 서비스를 금년 10월에 개시하게 됩니다. 고층 맨션의 빈 주차 공간을 거점으로 ZMP가 개발한 1인승 자율주행 로봇 라쿠로를 배치하여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사용하여 주행 장소의 확인 및 예약을 하며 루트나 행선지를 미리 지정해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상정하는 이용자는 지역의 고령자로 도보권 범위 내의 쇼핑센터 등에 사용하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도보권 내의 생활을 로봇이 지원하는 로봇타운 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ZMP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최근 2, 3년간 서비스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움직이는 서비스 로봇의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국제로봇연맹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에 세계 서비스 로봇의 매상고는 전년 대비 32%로 급증하고 자율이동 로봇과 보수점검 로봇의 판매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서비스 로봇의 사회 구현이 최근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지만 2019년까지의 도입은 일부에 그쳤지만 금년 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책으로 사람 간의 비접촉의 요구가 나오면서 로봇 도입에 있어서는 순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의 이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요의 증가로 일선 부족에 고민하는 배송 분야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편의점, 점포, 사무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로봇이 사람과 공생하면서 활약하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인 로봇 도입에 있어서 과제가 되었던 채산성도 로봇의 가격 저하 및 코로나19에 의한 배송 수요의 증가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ZMP의 다니구치 사장은 오가와바타 리버시티 21 주변의 공공도로에서 자동 배송 로봇을 사용해 택배 서비스를 전개할 경우 1회의 배송 요금을 150엔 정도로 저렴하게 설정해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도로의 로봇의 진출로 배송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풍부한 로봇이 공공도로에서 짐을 옮기며 일선이 바쁜 숙박시설에서는 요청 물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며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는 물품의 적재나 피킹을 로봇이 맡아 작업자를 돕는 등 사람과 로봇의 2인 3각에 의한 물류 DX, 디지털 전환으로 택배 난과 코로나 사태에 맞서고 있습니다. 택배 수요의 급증과 함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배송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속 소형의 자율 배송 로봇에 대해 원격 감시와 원격 조작의 공공도로 주행 실증을 올해 안에 조기에 실행시키겠다고 금년 5월 14일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전 수상은 이렇게 말하였으며 7월 17일 가기에서 결정한
정부의 성장 전략 실행 계획에도 이 같은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도로 주행 실증에서는 기술면이나 법제도상의 과제를 찾는 것과 동시에 로봇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지를 검증하고 싶다는 경제산업성의 마스다 물류기획실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공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의 사용 목적이나 리스크를 이해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도로를 주행할 경우 그 로봇으로 인해 편익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로봇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열쇠 중 하나가 로봇의 표정으로 생활권에 로봇이 친숙해지려면 로봇의 의도가 인간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니온 유빈이 금년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자율 배송 로봇의 도로 주행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쿄 치어토구의 도쿄 최신병원 내 노선 점퍼에서부터 고지마치 우체국까지 700m 구간에서 약을 상정한 물건을 옮기는 실증 실험에 ZMP의 택배 로봇 넬리로를 사용하는데 폭 66, 길이 96, 높이 109cm의 소형으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넬리로는 최대 적재량 50kg의 배송 박스를 갖추고 있으며 웃는 얼굴이나 윙크 등의 표정을 짓거나 음성으로 인사나 부탁을 하는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식에서 진열까지 점포에서도 로봇 활용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로봇 활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접촉 회피에 가세한 진정한 목적은 효율화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일손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편의점도 로봇에 의한 상품 진열의 시험 운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외식업체 콜로와이드의 자회사인 레인즈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도쿄 아카사카의 선술집 이자카야 도마도마에서 금년 7월 30일부터 로봇 한 대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상에 올리거나 다 먹은 접시를 수거해 개수대로 옮기기도 하는데 실험 운영 기간은 2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그릇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중국 키넌 로보틱스가 제작한 인공지능 배식 로봇 피넛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며 가게 안에 각 테이블을 돌면서 접시를 회수하는데 피넛은 천장에 부착된 라벨을 적외선 카메라로 읽으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여 3차원 라이더와 초음파 센서, 충돌 방지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어 이들 정보를 통합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는 음식을 틀어 다가가는 것을 주의에 알리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등 이런 안전 기술이 손님이나 종업원과의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터치 패널로 테이블을 지정해 요리 접시를 가지고 고객에게 서빙할 수도 있는데 눈에 해당하는 부분은 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 미소나 하트마크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고객이 요리 접시를 내려받은 후에 LED 디스플레이 상단, 사람의 얼굴로 치면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을 대면 로봇이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에서 점원과 손님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로봇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식점이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는 화재성에 의한 집계 효과도 물론 있지만 효율화로 인한 비용 절감이 가장 크다고 하며 피넛을 5년간 리스로 한 대 도입하는 비용은 설치비와 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총 300만 원 정도로 로봇을 컨설팅 해주는 JSP에 따르면 노동력이 필요한 배식과 그릇 정리를 1일당 1,900엔에 도와주는 셈이라고 하는데 홀 스태프의 업무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면 음식점의 업무 방식의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아바타, 분신 로봇이 사무실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텔레워크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의 촉진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도 사무실에서 아바타, 분신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원활한 소통이 어려우며 사원 간의 잡담이 사라져 새로운 발상의 창출이 어려운 등의 과제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실제 사무실과 온라인의 중간 지점으로서 기업들이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바타 로봇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6기 공동 창업자는 과거에 결핵병력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최근 반년 동안 재택근무를 지속하고 있는데 6기 COO를 대신해 사무실에 있는 것이 오리 연구소가 개발한 아바타 로봇 오리히메인데 키 23cm, 무게 660g의 탁상의
들 수 있는 소형 로봇으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하여 PC나 스마트폰의 전용 앱 등을 사용하여 원격지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난치병 등으로 외출이 곤란한 사람이 회사 스태프로서 오리히메로 출근을 해왔는데, 요시우지 대표이사의 비서를 맡고 있는 미요시 씨는 시마나현에 거주하며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무실에 온 적은 없지만 주 1 내지 2회 정도 오리히메로 출근하고 있으며, 다른 사원들의 출근율도 이전부터 80% 정도였지만 코로나19 대책으로 약 30%까지 줄어 있습니다. 실제 회사 내에서의 회의에도 출근할 수 없는 사람이 분신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존재감이나 일체감을 얻을 수 있다고 요시우지 대표이사는 말하는데, 용건을 전달할 뿐인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온라인 회의라도 문제는 없지만 팀에서 일체감을 얻거나 잡담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대시키는 등의 효과는 온라인 회의만으로는 어려워서 그러한 대면 회의만이 가능한 메리트를 아바타 로봇의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텔레워크와 실제 사무실을 조합한 근로 방식을 지금까지 진행해온 우리 연구소에 대해 새로운 근로 방식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연구소는 금년 7월부터 외출은 곤란하지만 분신 로봇을 사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을 매칭하는 서비스 프로젝트 아바타 길드를 개시하였습니다. 원격 조작으로 경비나 청소, 점검을 실시하는 아바타 로봇 6호를 개발한 미라 로보틱스는 금년 가을부터 빌딩의 관리 등의 로봇을 대여 형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한 대로 경비와 청소, 점검 등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8년에 창업한 이 회사는 원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내다보고 로봇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6호는 최대 높이 160cm로 바퀴로 이동하며 사람이 원격지에서 PC 화면과 게임용 컨트롤러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고, 미리 진로를 정해두면 자율주행도 가능하며 팔과 손이 달려있어 엘리베이터의 승강이나 물건을 잡는 등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지만 로봇 대여는 월 20만 엔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미라 로보틱스는 2020년 2월에 빌딩 유지 보수 업체인 다이세이와 제휴하여 빌딩 경비의 실증 실험을 해왔는데, 7월 말부터는 다이세이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도쿄 미나토구의 복합 빌딩 시나가와 시즌 테라스에서 세대의 6호를 사용하여 경비원을 대신해 경비를 서거나 순회하는 검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아바타 로봇의 활용은 사무실의 새로운 일상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상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활용이 확대되는 건축 드론, 새 눈으로 실물을 바꾼다는